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병원 영양사 정윤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무엇보다도 음식에 대한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관심 갖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가 전하는 건강 레시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염증성 장질환의 식품 섭취 요령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복통이나 설사 때문에 흡수 불량이 많이 일어나는 질환이고요. 또 염증이 많기 때문에 대사가 증가되고 그것 때문에 또 요구량은 또 증가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섭취하는 양은 많이 감소가 되고 또 약을 많이 드시는 것 때문에 영양소 흡수가 많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로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드셔야 되는 분들인데 잘 못 드시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활동기에는 자극적인 음식이나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조리한 육류나 생선으로 섭취를 하시고 밥이나 죽, 감자, 그리고 소화가 되기 쉽게 조리한 채소 등을 이용해서 잘 섭취를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시판하는 경장 영양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수분이나 염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먹어서 편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시려면 먹은 음식의 종류를 스스로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하시려면 식사 및 증상 일지라는 것을 마련을 하셔서 기록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음식에 대한 반응은 개개인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먹어서 편한 음식이냐 아니면 먹어서 불편한 음식이냐를 선별을 하려면 식사 및 증상 일지를 자주자주 기록을 해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식사 섭취량이 많지가 않다면 그렇다면은 경장 영양액을 보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경장 영양액은 캔이나 이런 팩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제품은 한 캔당 거의 200kcal 정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200kcal는 밥은 3분의 2 공기 정도, 죽으로 하면 한 그릇 정도의 열량과 같기 때문에 칼로리 보충하는데 아주 유용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또 한 번에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나누어서 섭취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좀 사라지는 관해기에는 2, 3일에 한두 가지 정도 새로운 음식을 좀 추가로 섭취를 해 주시면서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해기일지라도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으로 섭취를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체중은 표준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시고 그러려면 필요량을 좀 적당히 알아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도 많은 음식을 드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장 영양액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증상이 없는 이런 관해기에는 섬유질이 좀 풍부한 음식을 더 평소보다 많이 섭취를 해 두시는 것이 증상 악화를 또 어느 정도 예방하고 악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좀 덜하다는 것은 많은 보고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준 체중과 그 필요량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남자의 표준 체중은 키와 키를 곱하고 22를 곱해줍니다. 여자는 키와 키를 곱한 것에 22를 곱해주면 되고요. 필요량은 표준 체중의 30에서 35kcal 정도를 곱해주면 필요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0cm인 남자의 표준 체중은 1.7 곱하기 1.7 곱하기 22를 해서 63.6kg이 표준 체중입니다. 에너지 필요량은 표준 체중에 30kcal를 곱하면 1900kcal 정도가 그 필요량이 되겠습니다. 160cm인 여자 같으면 1.6과 1.6을 곱하고 22를 곱합니다. 그러면 표준 체중은 53.7kg이고
에너지 필요량은 거기에 30을 곱해서 약 1600kcal 정도를 섭취를 하시면 적당히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일 필요량만큼 드시는 양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170cm인 남자는 아까 필요량이 1900kcal라고 하였습니다. 1900kcal를 섭취를 하시려면 하루 3끼 식사를 하실 때 밥은 한 공기씩 섭취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많은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와 같은 식품군들을 한 5가지 정도, 5번 정도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끼니 때마다 채소군을 2가지 정도씩 섭취를 꼭 해주시고, 조리를 할 때 의식적으로 들기름을 1스푼씩 섭취를 해주시고, 간식으로는 우유군을 2번. 우유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유도 있지만 두유나 요플레 이런 제품으로 바꿔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유군을 2번 드시고, 과일은 조금씩 2번 드시면 1900kcal가 어느 정도 맞추어지게 됩니다. 여자분 같으면 밥은 3분의 1공기가 100kcal이기 때문에 아까 1600kcal를 드신다고 한다면 밥을 3분의 2공기씩 이렇게 줄여가지고 섭취를 하시면 칼로리를 맞추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식품 구성 자전거가 있습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는 여기 뒷바퀴 쪽을 보시면 음식이 여러 가지 골고루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이렇게 비슷한 식품군별로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매일 이렇게 뒷바퀴 정도의 양만큼 드신다 하였을 때 이 색깔별 그 면적만큼씩 섭취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곡류군,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를 꼭 섭취를 해 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바퀴에 있는 것처럼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건강을 지켜나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염증성 장질환의 영양소별 섭취 요령입니다. 먼저 단백질의 섭취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백질의 주 기능은 뼈나 근육 등 체조직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저희 영양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어육류군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백질 식품군들은 대체로 단백질만 많은 게 아니라 지방을 같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지방 흡수가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기름이 적은 어육류 식품으로 선택을 해서 드시면 소화 흡수에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름이 적은 어육류는 닭 안심, 닭 가슴살, 새우, 오징어, 동태, 또 살코기, 계란, 두부, 굴과 같은 식품이 있습니다. 기름을 중간중간 많이 가지고 있는 삼겹살이나 갈비 또는 질긴 느낌이 있는 조개류 등은 좀 피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같은 양으로도 많은 열량을 낼 수 있어서 열량적으로는 아주 효율이 좋은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성 질환 환자분들은 지방 소화 흡수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지방은 어느 정도 좀 섭취 요령이 필요합니다. 요리를 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기름을 많이 제거해서 조리를 하셔도 되고요. 조리 과정 중에서는 데치거나 굽거나 끓여서 걷어내거나 해서 기름을 또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름 중에서도 유익한 지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식사하실 때 잘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이 오메가3가 많아서 자주 이용해 주시면은 염증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올리브유와 같은 것들은 채소, 샐러드 드실 때 좀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은 흡수도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증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는 쉽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지 마시고 소량씩만 구입해서 서늘한 곳에서 잘 밀폐해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유소 섭취 요령입니다. 섬유소는 보통 배변 기능을 좋게 하고 장내 환경을 많이 개선시켜 주니까 많이 섭취를 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장관의 좀 안정을 위해서 섬유소를 좀 제한을 해라고 많이 설명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섬유소가 많은 식품들은 섬유소뿐만이 아니라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과 같은 또 좋은 영양소들이 같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요령껏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섬유소가 많은 식품으로는 뭐 잡곡류나 채소류, 해조류, 과일류와 같은 것들이 있고 섭취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배추가 있다면 배추를 이렇게 섬유의 반대 방향으로 썰어서 잘게 썰어서 섭취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삶거나 곱게 갈아서 섭취를 하시는 것도 섬유소는 줄이고 다른 영양소는 섭취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채소가 있으면 이 줄기 부분보다는 잎사귀 부분에 또 섬유소가 좀 적기 때문에 잎사귀 부분을 이용해서 무르게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무기질과 비타민 섭취 요령인데요. 무기질이나 비타민, 특히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영양소들이 이렇게 대사가 될 때 꼭 필요한 조효소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섬유소가 많이 제한이 되고 또 섭취량 자체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또 결핍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 상태가 좋다. 요즘에는 설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실 때는 밥에 뭐 현미나 뭐 다른 잡곡을 많이 섞어서 섭취를 해주시면 또 더 증상을 좀 완화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채소 주스나 채소 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고정적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좀 잘 익고 숙성된 것, 부드러운 것으로 섭취를 하시도록 하시고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강판이나 믹서에 갈아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 우유나 유제품인데요. 우유는 칼슘에 아주 중요한 근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당불내증이라고 해가지고 우유 드시면 배 아프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당불내증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우유를 드셔도 되고요. 혹시 나는 유당불내증이 있다 하신 분들은 뭐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 요플레 아니면은 소화가 잘 되는 우유나 따뜻한 우유로 바꾸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요구르트나 요플레 같은 경우는 유당을 좀 어느 정도 분해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설사를 조금 더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 편한 건강 레시피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 채소 전입니다. 굴을 1컵, 계란은 2개, 뭐 다진 양파나 다진 홍피망 또는 또 좋아하는 채소들을 넣고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굴은 굵은 소금을 조금 뿌려서 살살 버물려서 물속에서 흔들어 씻어서 체에 받쳐주십니다. 계란에는 준비한 다진 양파나 다진 홍피망 또는 다른 채소류를 넣고 잘 섞어주시고요. 굴에 밀가루 얇게 바르고 계란 묻혀서 식물성 기름에 노릇하게 지져내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굴에 들어있는 이 아연이라는 성분이 상처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장에 상처 있으신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도 많은데 이 타우린은 지방 흡수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굴을 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굴은 해산물이다 보니까 또 보관할 수 있는 날짜가 좀 짧고 또 선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싱싱한 걸로 구입해서 조리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어 카레 구이입니다. 네, 고등어 1마리와 뭐 카레 1큰술, 다진 마늘, 후추, 감자 전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고등어는 이제 구이용으로 손질을 해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카레 분말이나 다진 마늘, 후춧가루 같은 것들을 뿌려가지고 좀 그 비린내 같은 거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바삭해지도록 감자 전분을 얇게 입혀서 식물성 기름을 두른 팬에 고등어를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지져내시면 되는데요. 고등어는 그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생선으로 알려져 있죠. 그 오메가3는 염증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주 3회 이상 좀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금치 두부 무침입니다. 시금치는 200g, 부침용 두부로 4분의 1모,
양조간장, 통깨, 황설탕, 들기름 같은 걸 준비를 하셔서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 데쳐서 냉수에 건져내시면 색깔이 또 예쁘게 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기를 짠 다음에 섬유소를 좀 끊어주기 위해서 한 3, 4cm 정도로 이제 작게 좀 썰어주시고요. 두부는 물기를 짜면서 곱게 으깨어 그 준비한 다른 재료들하고 함께 섞어주십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두부 소스랑 버무려서 부쳐주시면 되는데요. 시금치가 의외로 영양소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엽산, 비타민 A, 섬유소 같은 게 풍부해가지고요. 빈혈 예방이나 또 면역력, 또 아이들 염증성 장질환 있을 때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리고 칼슘도 풍부하고 이런 단백질이나 칼슘이 또 소화가 또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제품이니까 같이 곁들여서 무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나나 스무디입니다. 바나나 1개와 통들깨 1스푼, 우유 200ml, 꿀 2분의 1스푼을 준비를 하셔서 이건 진짜 간단합니다. 준비한 재료들을 모두 한꺼번에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갈 때 기호에 따라서 미숫가루나 호두, 견과류를 넣고 갈아주셔도 되고 계피가루 살짝 곁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나는 다른 과일 중에서 열량이 높기 때문에 열량을 좀 더 보충해서 드실 수 있는 좋은 과일이 되겠고요. 또 비타민 A나 섬유소가 풍부해서 위장관에 그 감염, 염증 있으신 분들이나 예방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바나나 스무디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준 교수님께서 더 멋진 거를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셨는데 제가 사실 요리 못하는 영양사입니다. 그리고 좀 여기서 조리를 할 수 있는 또 환경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보고 다음 시간이 또 휴식 시간이니까 만들어진 것을 같이 또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우유는 일반 우유가 아니라 아까 유당불내증 있거나 하신 분들 드시라고 나온 속편한 우유를 준비를 했는데요. 숫자가 많으시니까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레시피 비율대로 한다면 지금 얘가 900ml이기 때문에 바나나는 4.5개가 들어가야 하는데 바나나가 제가 어제 유기동 매장을 갔다 왔습니다.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4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병원 인증기관이어가지고 가스나 이런 거 사용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거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셔서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깨는 제가 4스푼 통들깨로 저 걱정했습니다. 이거 볶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는 볶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오히려 통들깨가 또 씹었을 때 고소한 맛도 있고 해가지고 통들깨로 이용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들깨를 4스푼 넣어보겠습니다. 보조가 좀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꿀 대신에 저는 이제 꿀이 없어서 올리고당으로 유기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이거 시연을 위해서 처음으로 락토프리 이거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먹어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단맛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개가 들어가서 조금 오래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한번 저기 뒤쪽에 놔둬 드릴 테니까 휴식 시간 이용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환자들이 흡수가 안 돼서 설사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변비가 있으면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대변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변비가 있는 경우고 우리가 설사하는 기전은 대변을 못 보는 게 아니고 염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은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일, 채소 적극 권장드립니다. 센 걸로 넣어야 되는가요? 볶아서 넣어주셔도 될 것 살짝 같습니다. 볶아갖고 넣으면 안 된가요? 네, 그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뭐 들깨 가루로 넣어주셔도 그렇게 해서 되시고요. 먹었는데 그 네네. 시기를 지금 센 걸로 아, 먹어야 되나 네네. 싶어요. 센 걸로 이제 넣어본 거 오늘 드셔보시고 또 집에서는 볶아서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으로 된 영양 얘기, 영양 얘기인가요? 네. 그걸 항상 필히 집에서 상기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먹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구입은 어디서 구입은 가까운 약국에서 하셔도 되시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품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저희 영양팀으로 문의 주시면 또 적당한 제품도 소개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크론병 아이가 서울 삼성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엘리멘탈이라는 그거를 교수님이 처방해서 하루에 2번씩 먹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심한 환자한테는 다른 거 먹지 말고 그걸로만 새끼 밥을 먹어라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염증상 크론은 아닌데 계양성 대장염 환자인데 그거 먹어도 된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구영양제는 사실은 이게 뭐 아까 다른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집에 놔두고 먹어도 되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염증이 조절이 된 상태라면 별로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구영양제라는 거는 염증이 조절이 안 되고 계속 설사, 계속 혈변이 나오는 경우에 영양소, 칼로리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어서 그때 권장을 드리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지금 제가 뒤에 말씀드렸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관해기가 있고 활성기가 있어요.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염증이 가라앉아 있는 관해기가 있는데 관해기 때는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염증이 있고 식사를 제대로 못한 상태니까 먹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아까요, 거시기 꿀을 넣으라고 하는데 꿀 대신 오이를 넣으라고 이제 상관이 없어요? 올리고당 말씀하신가요? 예. 예, 상관없습니다. 꿀이나 그거나 상관이 없다고요? 네네,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넣으면 되겠네요. 네네. 먼저 식사를 먼저 드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식사가 조금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간식을 드실 때 이용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선식이라는 게 그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성분이. 그래서 성분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은 제가 외래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먹어보고 이게 대변을 많이 보거나 안 맞으면 그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안 좋은 음식 같은 거는 제가 각자 브로셔를 다 드렸잖아요.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